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면서 185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세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박플러스 시작합니다.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장로드 증권투자연구소의 장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한 증권과 은행 업종이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표님, 내일장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자, 오늘 일단 뉴욕 어닝 시즌을 그런 준비 단계에 있어서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유럽 증시가 좀 유럽 증시의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그런 회담이 좀 다소 약간 좀 실망치에 대한 그런 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전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도 이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일단 1월 달도 그렇지만은 이제 2월 달에 누차 말씀드리는데 채권 만기에 대한 물량이 앞으로 좀 대기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흐름 속을 잘 파악만 하신다면은 일단 그런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 오늘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더 자세한 전략과 신점 매매 노하우는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이 이어집니다. 핵심 우량주와 주도주의 이슈 전 선취매 전략, 저평가 종목을 급등 시발점에 매수하는 최적의 타이밍 매매, 가치, 차트, 모멘텀 3종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실전 타이밍 매매 전략을 세운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 참여에 앞서서 여러분께 강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와글와글 게시판에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센TV에서 증권 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간대별로 무료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와 함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작을 궁극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종목들 흐름, 그러니까 어떻게 실전에서 거기 있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기법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씩 캐치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을 하나씩 드리는데 그 종목들만 잘 보시더라도 일주일 아마 푸근하게 좀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그 전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지금 실전에서 어디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게 바로 기법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자, 저는 투자 로드맵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장로드의 고스톱 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전에서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를 제가 이 불같은 화요일 날 그렇죠?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곧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차트를 먼저 보죠.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AMP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AMP는 사실 12월 달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대선 관련주이고 그리고 또한 이 대선 관련주들은 2012년도를 끝까지 장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저께인가요? 금감원에서 그런 대선 관련주에 대한 집중 조사가 있겠다라고 분명히 엄포를 놨습니다. 자,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자, 또 있을 겁니다. 또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여러분들은 저점을 체크하시고 딱 쓸어가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런 금감원의 이런 행위는 사실 5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거 항상 우리가 시행착오법이죠. 보고 배우고 경험입니다. 역시 주식은 실전 학문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실전 경험이 더 진짜 최고의 로드맵입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AMP 한번 볼게요. AMP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AMP가 그 시가총액에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 과연 대선 관련주들이 사실상은 지금 보통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는 넘어가야 줘야지만 최소가 그렇죠. 안철수는 1조가 넘어가는데 그렇죠. 보통 최소한 1,000억 정도 넘어주고 키 맞추기 작업이 나중에 일어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떠한 종목이 큰 상승이 나온 후에 그 종목보다는 2차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잡는 것이 우리들의 2012년도 숙제다라고 제가 12월 달에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AMP인데 AMP는 1등주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지금 사실상 자, 우리는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 어떠한 정치적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객관적으로 주식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사안과 어떠한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게 내 돈을 만들기 위한 이용하는 그렇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스킬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박근혜와 안철수라는 자, 이거는 이 두 사람의 명칭은 일단 고유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고유명사로 취급을 해서 얘기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전화가 와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자하고 전화하고 별 전화가 다 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신격화 시키는 거죠. 사람 일반적인 이름을 그렇죠? 일반적인 이름을 마치 고유명사로 그렇죠? 고유명사긴 맞는데 이제 마치 이제 어떠한 그런 명사로서 그렇죠? 그렇게 지칭을 한다라는 거. 자, 다시 시작할게요. 박근혜랑 안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 종목이 일단은 현재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그 인물이 또 계속 선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와 문재인의 두 싸움인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거기에 대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월요일 날이었죠. 일단 문재인이 TV방송이 나오면서 거기까지는 1차적인 고점 포지션이 잡힐 거다라고 저는 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1차적인 지지라인, 저항라인, 1차 저항라인 2,000원대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던 게 800원대입니다. 사실은 실전에서도 800원대 매수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상한가고 그 다음날 상한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서 이틀 만에 30%의 수익률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던 바로 이 지점이죠. 볼까요? 차트. 자,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매매를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기법을 하나씩 실전에서 응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거 AMP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AMP는 전량 다 매도 포지션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이 된 거예요. 다만 이게 2,400원까지 가야지만 시가총액 600억 정도뿐이 안 된다 했어요. 더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매도를 했습니까? 그냥 1차적인 지지라인 때가 저항대가 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의 그런 빌미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이 나간 거지 실적으로는 더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조정이 나올 때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8종목이 금감원에서 일단 대선 관련주로 아마 적극적인 조사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8종목이 오늘 하한가 안 갔어요. 도리어 약간 보합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만 그냥 놔뒀습니다. 아직 시장이 안 알려졌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종목. 자,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몇몇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군들이 물론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2등주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2등주인데 2등주지만은 5년 전에도 그랬어요. 5년 전에도 역시 이명박 관련주였죠. 그 관련주들은 1등주로서 올라갔고 그 뒤에 많은 손학규 어떤 종목군들이 따라서 올라갔지만은 그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2등주를 했냐? 그거는 1등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키 맞추기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1등주가 간 후에 그 다음에 2등주가 따라가고 그러면 1등주가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1등주가 다시 올라갈 시점에 2등주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속 게임이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흐름이 2012년도 내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대형주를 2012년도에 매매하시는 거는 물론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정이 나와서 많은 저점이 나왔을 테니까. 그렇죠? 하지만 2012년도만은 좀 우량 개별주 위주로
매매 포지션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기회거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 포지션을 갖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겁니다. 무조건 1년 365일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가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가 안 먹힙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정책 모멘텀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해운주죠. 그렇죠? 2007년도까지 10배 이상 급등이 나왔던 게 그렇죠? 2008년도, 물론 이제 시장의 여파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다 해먹은 거예요. 전 정권에서 다 해먹은 거를 올해 이번 정권이 또 그걸 같이 올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오너가 되느냐, 그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가 업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만 소외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2012년도는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총선과 대선, 그렇죠? 거기에 지금까지 소외가 되었던 바이오 관련주, 그렇죠? 이 총선과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라고 하면 복지도 있고 다 많아요. 교육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차피 총선이나 대선은 유권자를 잡으려면요. 유권자를 잡으려면 그 유권자가 많은, 그렇죠? 우리 산모들 많죠. 노인들 많죠. 그런데 복지 쪽에 표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정책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정권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욕 안 먹으려면은 그런 쪽에 복지 쪽에 항상 그래서 대기업들과 많이 싸우죠. 맨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대기업과 막 좋다고 그러지만 맨 마지막에 싸우는 이유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습니까? 수년 동안 그 5년 동안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꼈던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될 거는 그거를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걸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이런 우량 개별주, 대선 관련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대선 관련주를 성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감원에서 지금 어떠한 조사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뭐 발견을 했다 쳐요. 발견을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엄청난 조정이 나올 테고 그 조정은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매매를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길었는데 AMP 그쵸? AMP 처음 매수했던 게 여기였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했어요. 이게 처음 매수했을 때 800원대. 그죠? 매도를 했던 이유는 저점에서 살려고 내려가서 살려고. 그런데 못 샀어요. 그렇죠? 5일선 이게 파란 선이 5일선이고 빨간 선이 21선인데 이게 좀 조금 21선 좀 내려와 줬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다부터 못 기다리다 그냥 굿바이 했습니다. 우리는 철칙이 있죠. 추격 매수 안 한다. 그렇죠? 그냥 올라가면은 이게 저는 이때서부터 2,000원대, 3,000원대까지 말씀을 드렸던 때입니다. 그렇죠? 가지고 가면 2012년도 대선까지는 이 3,000원대까지 갈 거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변함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조정이 나올 거고 이 조정이 얼마큼 길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놔뒀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못했어요. 결국엔.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네가 그럼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가격이 얼마든. 근데 조정이 길었어요. 길었다가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매수 포지션 레벨을 갔습니다. 왜? 여기서 왜 매수를 갔죠? 이 시점에서. 그 이유가 뭐죠? 몇 번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기 납폭가드 캐치법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딱 봤을 때 그걸 이게 맥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은 이 방송을 여러 번 100번 이상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보면 제 얘기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납폭가드 캐치법 장로드에 납폭가드 캐치법 하나 둘 셋 3일째 되는 날 그쵸? 3일째 되는 날서부터 분할 매수 포지션 그쵸? 맞습니까? 납폭가드 캐치법 여기서 매수 포지션이 들어가고 그 대신 조정 기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매도 포지션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상승이 나왔어요. 납폭가드 캐치법 하나 둘 셋 3일째 여기 또 매수 포지션 잡히는 거죠. 또 옆에 혁띠가 나왔고 혁띠 그다음에 나와서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또 조정 이틀째 나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날이죠. 매수 포지션 레벨 보통 3일째 되는 날이 장대 항복이 많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와주고 그쵸? 여기서는 제가 분명히 1,500원대 1,500원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1차 이쪽 시점에서는 1,500원대에서 한번 좀 부딪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지만 여기서 매도 사인 안 드렸어요. 매도 사인 실전에서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실시간대 여기서 1,500원이 1차적인 저항이고 분명히 조정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조정이 나왔어요. 제 생각보다 조금 깊었어요. 그렇죠? 조금 깊었지만은 어때요? 어차피 갈 건데. 그리고 21선 레벨의 지지를 주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매수 맥점이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점으로 좀 가고 상승이 좀 많이 나와줘서 급등이 나와주었던 종목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그 2,000원대 그렇죠? 2,000원 이때 아침에 전량다 일단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전량다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직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그 이날이 아니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이 말 빨리 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다 기법의 연관성을 이었으니까 그거 있는 걸 잘 받아들이시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날이죠. 이날을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이날을 바로 이렇게 낙폭이 팍 빠진 날이 있어요. 그렇죠? 이날 어떠한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이 2,000원 초반대에 매수를 들어갔대요. 이 사람이 내가 1,000원대 1,000원 당시였을 때 이 종목을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1,000원일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기껏 매수 안 하다가 막 상한가 막 치니까 놀라운 거야. 놀랐고 2,000원대 여기 조정이 나오는 듯하니까 이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장대 운봉 나오는 이날 2,000원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개파락이 그냥 개파락이 보합에서 개파락이 나온 거예요. 개파락이. 그죠? 보합에서 그냥 개파락이 어디 갔습니까? 이게. 보합에서 그냥 개파락이 나온 겁니다. 그냥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냥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대선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급락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다음 저녁 때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개파락이 15% 가까이 나왔어요. 동시호가 2시 50분에 보합 레벨에 있던 종목이 3시에 하한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시호가가 갭을 벌렸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 날의 오전에 그 갭을 메꾸러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커요. 아무리 악재가 크더라도 이게 너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은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뭐 지구 세상이 무너지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틈의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죠.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내일 반등이 나올 때 일단 매도 포지션 레벨이고 최소한 5일선 레벨 기준으로 매매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물론 상승이 나왔고 또 차트적으로도 5일선을 지지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날 때 내가 그러면 내일쯤에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분명히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이 상승이 이 고점을 못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죽을 거다. 그럼 그때 매도 포지션을 갖고 아침에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은 오전 일찍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찍 여기 매도 포지션이 잡혀졌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이게 지금 끝났습니까? 이게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 요 근래 차트를 보면 이게 끝났습니까? 꼭대기에 있죠. 그렇죠? 장대 음봉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거 상한가 몇 방 나온 다음에 여기서 흔들리는 건데 이 무서운 거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슨 투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어떠한 이슈는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 대한 매매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언제든지 큰 종목,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도 알고 있는 회사들, 그런 종목 매매해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은 다 TV방송에서, 그렇죠? 많은 세력들이 이런 매스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세뇌를 시켰습니다. 성공했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매매 안 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되면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안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년 동안 주식 매매하신 분들 잘 보시면요. 큰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부자 되신 분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개별주 위주로 매매를 하십니다. 근데 금액 단위가 크니까 금액 단위가 뭐 몇백억, 몇십억 정도 이상이 되는 종목을 일반 개별 종목을 매수하려고 그러면은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아니죠. 한 달, 두 달 동안 꾸준히 매수를 합니다. 티 안 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고수랑 하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 여러분 개미 여러분들은 매수하자마자 발로 급등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는 안정적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손실이 나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한다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주식은 지금 급등락이 이런 급등락이 있는 거고 그 급등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셔야지만 주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실전에서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매도 포지션을 갖고 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2,000원 정도에 매도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좀 진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빨간 걸로 해서 진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건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N자형 목표치가 2,000원 초반대가 나와요. 보이십니까? 이 N자형 목표치가 2,000원 초반,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2,000원 초반대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이 높이와 그리고 여기와 여기 높이가 맞는 그 길이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2,000원대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종목은 N자형 목표치로 해서 정확하게 매도가 나간 거예요. 이거는 실전에서 제가 엑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런 그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제 방송 잘 보시면 제가 엑셀로 해가지고 이런 N자형 파동을 구하는 방식 같은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이걸 N자형으로 목표를 했을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위에 뭐 전에 여기 전고점이라든가 그렇죠? 전고점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이거를 매도할 목표치를 어떻게 정하는데? 가치 하나의 투자 방법에서 적정주가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적정주가, 가치적으로 적정주가 있는 것도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주가 가치는 이런 걸로 적정주가 가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적 기법이 있고 차트적 기법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모멘텀으로 더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가치적 기법으로 자대고서 매수 못하고 차트적 기법으로 이걸 급등주를 할 수 없습니다. 차트 급등주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모멘텀이에요. 그렇죠? 모멘텀입니다. 이야기, 대선이라는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법이고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가치와 차트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이 모멘텀, 이슈, 특히 대선에 가까울 때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은 대선 되기 약 2년 전서부터 항상 모멘텀 기법이 또 좌우하게 돼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모멘텀 기법은 잠시 죽습니다. 그리고 가치로 돌아가요. 이 순환, 어떨 때는 가치 기법으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차트 기법으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모멘텀,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계속해서 이 모멘텀만 가지고서 매매할 수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차트로만 할 수 없다라는 거. 누차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은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N자형 상승 목표치로 해서 1차적인 조점이 나오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왜 이게 아직 안 끝났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왜죠? 그렇죠. 위에만 보지 마시고 아랫도리를 보라고 그랬죠. 아랫도리. 아랫도리. 그렇죠? 아랫도리. 밑에. 조종이 나왔을 때, 이 파란색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 파란색 조종이 거래가 없어요. 그렇죠? 거래가 조종이 없습니다. 이게 5일선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선과 61선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주식은 수렴과 분산의 역사다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그렇죠? 제가 사춘기 때
그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김동길 교수의 그 책이었는데 수필집입니다. 수필집이었는데 거기에 인생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역사라는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수필집을 읽으면서 너무나 그런 사상적인 약간 중수필이라서 철학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걸 왜 좋아했는지 어쨌든 그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던 터에 내가 이 주식을 하면서 여기서 응용을 했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역사라고. 그러면 주식은 수렴과 분산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평선과 이평선이 모였다가 이평선이 벌어지고 다시 모입니다. 그렇죠? 주식들을 다 보세요. 다 이평선이 모였다 붙였다 이렇게 막 춤을 추죠. 바이오리드처럼. 그렇죠? 급등주도 마찬가지고 일반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분산과 수렴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일단 벌어진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염두에 둔 매매 포지션이 맞다라는 거랑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AMP는 1차적으로 다 매도는 하였습니다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려와 준다면은 고맙게 땡스 하겠다.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어저께 TV 못 봤어요. 예, 그 문재인 나오는 거 그 TV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박근혜 나오는 거였는데 못 봤습니다. 둘 다 못 봤는데 그냥 그 동료들한테 얘기만 잠깐 들었어요. 대강 분위기 어땠다라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이유는 그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오직 저의 관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들으면서 옳다 좋다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관심이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분류된 종목들이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현재 분위기에 그리고 또 이런 금감원 이야기도 있고요. 바로 그런 걸 맞춰서 그러면 기존에 올랐었던 거 말고 2차적인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금감원에서는 지금 1차적인 종목들만 그것도 8종목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종목이 움직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못 찾으신 분들은 항상 장로드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불같은 화요일 날 그렇죠? 여러분 저랑 같이 잘 만나신 거예요. 자, 보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안철수로 시작해서 AMP 쪽으로 해서 실전에서 매매가 되었고, AMP 다음에 우리가 실전에서 가는 종목이 바로 뭐였습니까? 명문제약이죠. 명문제약. 그렇죠? 명문제약 볼까요? 명문제약 이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침해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선침해가 들어갔던 거는 이게 에이즈. 그렇죠? 에이즈 때문에. 이제 이 에이즈에 대한 것이 1월 달에 중순쯤에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를 알았죠. 왜냐면 그 전에 공시가 나왔어요. 이거. 한 달 정도 후에 발표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1월 초였어요. 원래는. 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기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실전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얘기가 나오더니 장중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이 명문제약 이게 여기 요렇게 차트를 보면은 뭐 어떻게 이 왼쪽 어깨 부분 그죠? 이 어깨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왔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뭐 월봉을 보든지 주봉을 보든지 상관없고요. 이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 다예요. 월봉을 차라리 볼까요? 그러면 자, 월봉입니다. 이게 월봉인데 이게 태어나서 다예요. 이게 명문제약이 태어나서 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전고점이 4,968원. 물론 이거는 수정된 주가죠. 수정된 주가입니다. 4,900, 그러니까 뭐 5,000원이 안 돼.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내일 갭상승이 나올 게 뻔하죠.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은 명문제약 역사상 새로운 신고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금감원에서 대선 관련도 조사하겠다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대선 관련주들로 막 갈까요? 근데 오늘 안 죽었어요. 안 죽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쉽게 죽지 그냥 곧바로 튈 가능성도 많은데 어쨌든 그 돈들은 바로 이런 바이오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쪽으로 쪽이 흘러갈 거고 그리고 바이오 쪽이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조정이 나온 것이 있으면 오늘 상승이 간 것보다는 조정이 나온 종목들에 오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노셀 같은 거 오늘 한번 보세요. 말로 언급만 해드릴게요. 이거 명문제약 그렇죠? 1월 달 안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에이지에 관련돼서 결과 발표를. 근데 어느 정도 결과가 윤곽이 나왔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그죠?
그런 거 사전 조사 없이 이걸 그냥 무대고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게 이렇게 이게 월봉인데 그런 거 조사가 없더라도요. 이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을 합니다. 이런 주식을 하다 보면은 약간 미래를 약간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냐면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으로 뉴스나 어떤 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보다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아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관련돼서 뭔가가 지금 소문이 들었을 때 그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을 미리 가늠할 수가 있는 게 경험인데 물론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명문제약은 그런 위주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실적으로 매수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보시면요. 이게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이게 어떤 상승이 나오네. 이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역헤드형 솔드형의 모습이 나왔을 때였어요. 역헤드형 솔드형. 자, 이게 보시면 역헤드형 솔드형 같습니까? 헤드 앤 숄더 어깨예요. 그 머리와 어깨가 거꾸로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헤드형 솔드형은 상승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란 추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괜히 트렌드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알 듯 말 듯 막 그런 분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세예요. 역헤드형 솔드형은 다리가 이게 머리 그렇죠? 이게 어깨 거꾸로 돼 있다. 물구나무 서 있어요. 물구나무는 다리 방향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위쪽으로. 그래서 위로 향합니다. 산을 만들면 이게 머리 헤드 앤 숄더 여기 아니라 그냥 헤드 앤 숄더형. 헤드 앤 숄더형은 다리가 밑으로 가 있죠. 그래서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이거는 거꾸로 역헤드형 솔드형이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종목을 그래서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생각보단 조금 늦게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요거. 그래서 요런 것들을 미리 역헤드형 솔드형을 보시면서 매매가 가능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잘 보시면은요. 정배열이 됐어요. 그렇죠? 이 이평선들이 옆배열이 여기 단기 이평선이 데드 클로스가 됐다가 다시 상승이 되면서 정배열이 되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추세 레벨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이 종목은 또 하나 이게 좀 보시면 여기 혁띠가 나옵니다. 그렇죠? 혁띠가 나와요. 혁띠가 뭐죠? 상승 급등이 나온 후에 그죠? 상승 급등이 나온 후에 옆으로 박스권 행보가 나와요. 이렇게. 박스권 행보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좀 약간 예쁘게 조금 투명하게 해서 이걸로 하는 게 낫겠군요. 이걸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혁띠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골짜기를 팠어요. 자, 골짜기는 급등의 시그널이다라고 했습니다. 옆으로 혁띠한 종목이 옆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옆으로 잘 만들었던 종목이 갑자기 골짜기를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박스권 하향 이탈이네. 기준선,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매도죠? 그쵸?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10년 전 기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랬죠? 전저점 깨지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문자로 보내십시오. 오늘은 몇 명이나 문자로 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꽤 와요. 네, 꽤 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문자가 꽤 옵니다. 여기 항상 기준 라인 선에서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이탈을 했으면 다시 한번 이런 일정한 박스권 레벨이 나오는데 그 기준 라인 선에서 하향 이탈을 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셨죠?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심을 가졌을 때 이유는 기준선을 깼으면 급락이 나와야죠. 근데 왜 급락이 안 나오죠? 왜 그 기준선 밑부분에서 박스권을 이루죠? 그쵸? 이상하죠? 매집입니다. 과거에는 기준선 이탈이 되면은 전저점이 이탈이 되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명문제약은 실전에서 다만 실전에서 매매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어요. 아침에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뉴스에 팔아야죠. 그렇죠? 근데 안 팔았어요. 뉴스에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큰 거거든요.
퀴로컴은 점으로 갔어요. 같은 재료에.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조금씩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걸 여기서 팔기에는 솔직히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처음에 뉴스에 나왔을 때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지를 주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또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봐. 문제는 장중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장중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장중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해칭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에서 어차피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갖는 것도 일단 정석에 맞고요. 하지만 내려오면서 바로 이 부분에 쌍바닥 레벨이 이루어지죠. 쌍바닥 레벨, 왜냐면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쌍바닥 레벨이 이루어지고 실전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말씀을 지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문제약은 아마 내일 그 월봉상으로도 신고점이 내일 탄생하게 됩니다. 신고점이 탄생하게 되면서 여기가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아마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걸로 보여주고 있고 역헤드형, 솔드형은 매집 차트예요. 지금 매집 차트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기준으로 해서 매매 포지션을 가지고 내일 상한가 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일단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일단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이 과연 이 신고점 레벨을 돌파해서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 추후에 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저 신고점이 돌파하게 되면 신고점 기준 라인을 지지를 줬는데 지금은 신고점을 하향 이탈합니다. 전저점을 하향 이탈해요. 바로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고 자 슈맥스 한번 볼까요? 슈맥스. 자 슈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슈맥스는 안철수 친구죠? 예, 대표자가 안철수 친구라는 모멘텀으로 점으로 한번 상한가 올라갔었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그 조사 대상 중에서 안철수 연구소도 포함이 됩니다. 보령메디앙스 아가방도 포함이 되고 있고 조사 대상에서 포함이 되는데 여기 그 슈맥스라는 종목은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 그 조정이 나오면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당연히 물론 우량한 종목이고요. 당연히 우량한 종목이고 그리고 다만 이런 내용으로 뜨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내용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저께 이제 그 낙폭이 조금 더 키웠었으면은 밑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어떤 매집에 대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밑꼬리는 양봉이죠. 여기 보시면은 밑꼬리는 양봉입니다. 양봉이 나오고 오늘 오후장 양봉이 나오고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상향 돌파했어요. 그렇죠? 오늘 5일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보면서 내일 이 종목은 일단 12,400원 정도가 5일선인데 이 12,400원이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내일쯤에 새로운 공략이 될 수 있는 그죠? 공략이 될 수 있는 맥점이 잡힙니다. 5일선 기준 매매를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왜냐면 갈 날이 좀 많죠. 이 종목 그렇죠? 그래서 5일선이 지지가 되어주는지 여부 그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주면서 5일선 12,400원 정도가 오늘 나왔으니까 그 정도가 한번 지지가 되어주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휴맥스 내일 한번 아침에 12,400원 기준 체크를 해서 한번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좀 빠른 종목 위주로만 일단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즘 그 대선 관련주가 추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복지 쪽으로 그쪽으로 움직이거나 뭐 인맥이나 복지 뭐 그렇죠 뭐 정책 관련 쪽으로 갔다면은 이제는 SN 쪽으로 SNS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UCC 그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도중이었고 1차 상승이 나온 후에 조정이 한번 걸치는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끝났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1차적으로 올랐었던 종목군들 말고 그죠? 약간의 상승이 나오면서 2차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급등주들 매매하면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래서 바로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났던 경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1차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도주고 대장주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물론 그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갈 거예요.
분명히 더 갈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떠 있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와서 어느 정도 조정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에 매매 포지션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NS 관련주 종목으로 KT뮤직이 오늘 일단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 KT뮤직 같은 경우도 실전에서 일단 오늘 KT뮤직이 한번 좀 보여줄까요? 실전에서 오늘 매도가 나간 종목입니다. 실전에서 매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실전에서 매도가 나갔는데 끝난 겁니까? 아니죠. 오늘 장대양 모두 윗꼬리 부분에서 정확히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왜 매도를 했죠? 끝난 것도 아니면서. 왜 매도를 했죠? 일단 단기적 내일 윗꼬리 타법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장로대 윗꼬리 타법이 나고 윗꼬리가 나왔죠? 내일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다. 윗꼬리에만 있어다오. 그죠? 장로대 윗꼬리 타법의 핵심 요점입니다. 거래량이 없이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없이 윗꼬리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일 거래량이 없이 움직인다면 안 올라요. 절대 안 오릅니다. 근데 거래량이 생기면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거의 상한가 파워가 나와요. 그게 윗꼬리 타법의 극과 극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내일 이 KT뮤직도 SNS 관련된 그런 관련주지만 2군입니다. 2군. 1군이 아니에요. 그렇죠? 2군이 아니다. 오늘 납법과대 캐치법 3일째. 오늘 3일째 되는 날이죠. 저 납법과대 캐치법 3일째 되는 날 오늘 3일째 되는 맥점이었고 오늘 상승이 좀 나왔는데 고점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다행인 건 여기 빨간 선이 21선인데 이 빨간 선이 21선에 종가가 위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일선이 밑에 있습니다. 파란 선이 5일선인데 밑에 있어요. 데드클로스가 된 상태죠. 그런데 61선과 121선과 201선이 다시 말해서 중장기 이평선은 정배열이 돼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차트에 이 종목은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조정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느냐 우상향이 되어 있느냐를 보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장기 이평선은 살아있고 단기 이평선이 데드클로스가 되면서 꾸물꾸물 거렸을 때는 단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점이 잡혔을 경우에. 더군다나 저점 쌍바닥 레벨까지 이루어졌죠? 그렇죠? 쌍바닥 레벨까지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 종목 더 가겠죠? 여기 기준선 201선까지 나오면서. 그렇죠? 그런데 매도를 했어요. 제 마음입니다. 예,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고 싶어서 했고 수익 나면 됐지. 그렇지? 자, 단기 포지션에서 매도한 이유는 간단해요. 내일 또 공략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요. 내일 여기 윗꼬리에서 단봉에 거래량이 없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신 오늘 종가 매수를 한 사람은 약간 1, 2%라도 2% 정도 수익은 낼 수도 있다. 최소한. 그리고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21선입니다. 요게 5일선입니다. 내일 5일선과 21선 위에 약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종가가 21선 위에서 박스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윗꼬리는 음봉이죠? 음봉입니다. 윗꼬리는 음봉이 나왔어요. 21선 위에서 음봉 나오면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일은 상승이 나오는 장이에요. 보세요.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21선을 지지한다는 조건입니다. 21선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볼 것도 없어요. 한참 걸립니다. 근데 21선을 지지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내일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은 종가가 21선 위에서 끝나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요.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상승을 기약합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일 오후장에 체크해야 될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개념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점에서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확인 매수를. 그렇죠? 그래서 KT뮤직은 일단 그렇게 보겠지만은 네오이즈 인터넷 쪽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납법과대 캐치법 하나, 둘, 셋, 3일째 되는 날 거래가 없이 이틀째. 그죠? 여기 장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쵸?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까? 왜 안 빠지죠? 안 빠진 이유가 뭡니까?
팔 위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팔 위양이. 그렇죠? 그리고 테마가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테마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납법과대 캐치버 3일째인데 대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매물이 위에 많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곧바로 못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오늘 약간 조금 더 내려왔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조금 더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850원인데 15,000원 이하에서 15,000원 이하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14,200원, 300원 정도까지 그 정도 사이까지 한번 매수 포지션 가지시고 여기 121선 기준 매매 포지션 가지시면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안정성에서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SNS 관련주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그런 상승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큰 줄기로 좀 보여드리면은, 그렇죠? 큰 줄기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밑에 바닥에, 그렇죠? 바닥에 조금 나오면서, 그렇죠? 바닥에 나오면서 역회전 솔딩의 모습이 잡혀지는 거예요. 이제 좀 조정이 나와줬고 왼쪽 어깨까지인 가죠. 왼쪽 어깨까지. 그렇죠? 이건 물론 중기적간법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만 원은 중기적간법입니다. 근데 뭐 당장 오르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 옆에서 흘러가는. 그래서 약간 이평선의 간격이 넓어져서 분산이 이루어졌고 지금 좁히고 있는 수렴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죠? 이 좁히는 수렴이 끝나면은 다시 분산이 나올 겁니다. 이 분산이 나오려면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런 원리, 논리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같이 저랑 일단 기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종목들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 포지션 갖고 대한 것들을 조금 종목으로 통해서 기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지 그리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 놓은 것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여기 있는 것들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또 이제 제가 금감원에 관련된 것들의 차트를 한번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는데 종목이 카페에 가시면은 다음에 장로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올려놨거든요. 정치 테마주 8종목 집중 조사 대상이 되는 종목 8종목이 일단 올라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종목 이게 종목이 여기 있는 종목들이 많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한번 보는데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를 하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비트컴퓨터, 바른선, 이지, 아가방 컴퍼니, 솔고바이오, 보령메디앙스, 대연 이 종목군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계를 가지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나중에 매수를 하시려고 봐야죠. 그렇죠? 나중에 매수를 하시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점 포지션에서 잡으려고 노력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상훈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점은 장상훈 대표님 카페에 가시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상훈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대박플러스 내일은 심기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노하우. 대박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